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낮잠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 조심해야 하는 이유, 뭐 그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낮잠과 피곤함 그리고 실패, 요것은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낮에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낮잠을 잔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낮잠을 잘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낮잠을 잘 수도 있지.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나 보지.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정말 일이 많고 낮 시간 동안에 몸을 혹사할 만큼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밤에 진짜 잠을 잘 자야 돼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자야 된다고요. 애들을 보세요, 애들. 10대 애들을 보면 낮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디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낮잠을 잘래야 잘 수도 없어, 걔네는. 끊임없이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뭐 운동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친구 만나고 뭐 하여튼 끊임없이 하는데 걔네는 낮잠을 별로 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밤잠을 자는데 완전히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공휴일에 하루 정도 몰아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건 낮잠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자는 잠이겠죠. 그런 거는. 아무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은 밤잠을 엄청나게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 피곤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 왜냐면 자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어. 뭐 이런 사람은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낮잠을 자는데 밤에 그렇다고 밤잠을 잘 시간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밤잠을 한 6시간 이상 잘 시간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낮에 낮잠을 잔 게 있으니까 밤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잘 못 자는 사람이라 이거지.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낮잠이 필수죠, 필수. 낮 12시 정도만 되면 아니면 뭐 점심이라도 먹고 나면 너무너무 극도로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낮잠과 피곤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무기력과 삶의 단조로움,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단조로운 거지. 삶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이 아주 단조로운 사람,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삶이 단조롭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가짜 피곤함이죠. 가짜 피곤함.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주냐면 이 사람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제 외국의 예야. 외국의 예. 간호사인데 한 밤
뭐 7시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빨리 씻고 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애인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애인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인이 뭐라 하냐면 지금 금요일 밤 불금인데 뭐 하냐고. 빨리 9시까지 무슨 나이트 클럽으로 와라. 아니면 댄스 클럽으로 와라. 아니면 뭐 아무튼 거기로 와라. 9시까지 거기서 만나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간호사의 눈은 초롱초롱해지면서 막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화장을 하고 또 댄스 파티에서 입을 만한 그런 화려한 드레스나 뭐 이런 걸 입고 이제 9시에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서부터 놀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놉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날 7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빨리 자야겠다. 이랬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훨씬 지나서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도 잠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정말 오늘 정말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 기색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피곤했을까요? 바로 정신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삶이 단조로운 거죠. 맨날 뭐 병원 나가서 환자들 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있고 뭐 이런 매일매일 너무나 단조로운 삶 속에 변화를 넣어줬더니 이 사람의 피곤함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낮잠을 굉장히 오래 낮에 꼭꼭 20분이라도 자는 이런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건 10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낮에만 되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피곤함, 이런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영양제, 이런 것도 좋다는 영양제,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영양제들의 단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타난 단점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비싼 영양제, 뭐 비싼 홍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특히 영양제가 이 여러 알이잖아요. 여러 알을 이렇게 딱 먹으니까 이게 간이 안 좋아지는지 그 순간적으로 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간이 그 많이 들어간 영양제들을 다 분해하고 이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좀 그 영양제들을 다 흡수하고 이러는 동안 간이 피곤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나면 한 20분? 30분은 꼭 잠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양제가 이제 속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이후로는 정말 피곤함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밤까지 피곤함이 안 생겨요. 밤까지. 그러니까 밤에는 원래 자야 되는데 피곤함이 안 생기니까는 밤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막 피곤하고 그럴 때 쓰러져 자야 되는데 별로 피곤하지 않은데 억지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영양제 먹고 또 그 피곤함을 느끼고 또 낮에 낮잠을 20-30분 자고 뭐 이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 영양제가 별로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느껴왔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몸도 불고, 왜냐면 많은 열량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막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난 그걸 먹으면 이제 피곤함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먹었는데 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열량이 들어가긴 했는데 막 활동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고 뭐 이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애들 같은 경우는 낮에 낮잠을 재우잖아요. 그러면 낮잠을 자고 나서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런 걸 엄마들은 잠투정을 한다고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는 낮에 낮잠을 자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애기들은 우는데 어른들은 울 수는 없지. 근데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다는 건 느껴. 그래도 일을 하러 이제 꾸역꾸역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시간도 되기 전에 애가 오잖아. 학생이 오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버려. 왜냐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 이후에 애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 중에는 좀 학교 일찍 끝났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는 애들이 있어. 어린 애들일수록 그런 애들이 있어. 걔네를 뭐 탓할 수는 없잖아.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데. 근데 그런 학생이 한 학생 뭐 이렇게 딱 있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나빠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참느라고 참기는 하지만 어느새 그런 뭐랄까 정답지 않은 정답지 않은 호감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너무 드라이한 그런 말을 해버리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선생님이 내가 이 시간에 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선생은 짜증나 있고 학생도 선생이 쌀쌀해졌다 뭐 이런 걸 느끼고, 이제 그런 악순환 뭐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 7년을 이제 일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바로 작년 11월이거든. 난 좀 쉴 때가 됐다. 진짜 쉴 때가 됐다. 라고 느꼈는데, 내가 그때 완전히 모든 걸 놓고 쉬었어야 되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학원을 매매를 했지만, 나를 따라오는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도 교습을 했다. 집에서도 교습을 했는데, 이제 6월 말에 기말고사를 끝으로 선언을 했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선언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7, 8월 달은 쉽니다. 그렇지만 9월 달에 다시 재오픈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재오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봐야 알겠다.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너네가 다른 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롯이 2달을 놀았는데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지금도 100% 노는 건 아니야. 뭔가 과외를 하면서 살아가기는 해. 그 대신 예전처럼 바쁜 그런 일상은 전혀 아니지. 정말 너무너무 이제는 시간이 넉넉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 그동안 벌던 그런 게 있으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봤냐면,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정말 온 천하를 가진 부유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분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의 자식인 내가 너무너무 삶이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래서 한 몇 달에서 1년 정도, 아니면 뭐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잠시 쉬겠다는데, 그러한 나를
가난뱅이로 만드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한번 쉬어보자. 이런 담대한 마음이 이제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쉬는 거지. 쉬었는데 그래도 내가 쉬는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는 구석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쉴 때 내가 뭘 했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30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30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어느 때는 성경 읽기를 안 하고 그냥 성경 필사를 1시간 동안 하는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7시 반이 돼. 그러면 애들도 일어나고 뭐 남편도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남편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런데 2달 동안 이런 삶을 살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낮잠을 안 자더라고. 내가 낮잠을 끊어낸 거야. 이거는 엄청난 변화야. 왜냐면 내가 낮잠을 안 자는 세월이 거의 없었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랄까?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랄까? 그래서 낮잠을 자면서도 그런 생각도 했어. 나폴레옹인가? 나폴레옹도 낮잠을 잤다는데, 낮잠을 자면서 좀 다시, 충전을 하고 또 이렇게 사는,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은연중에 낮잠이 별로 나에게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낮잠을 한번 자잖아.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나에게 시간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왔었어. 왜냐면 봐봐. 낮잠을 한 1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낮잠을 자잖아. 그러면 낮잠에서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나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마음도 다운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살짝 부어. 근데 그 얼굴이 살짝 부은 거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없어져. 붓기가. 근데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잖아. 그러면 아주 산뜻하고 기분이 좋고 이게 아니라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돼. 그러면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그러는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베개만 되면 확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이 걸려. 잠을 깊이 자기까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냥 쓰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낮잠을 자면 항상 그 이외 시간에는 바쁘고 살짝 초조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그래서 성경에서조차도 낮에, 그러니까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게으름과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거든. 그리고 게으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고 결국은 이게 안 좋은 마무리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낮에 낮잠을 자고 게으르고 뭐 이런 종류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확실히 이게 낮잠 자는 습관은 별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그게 끊어진 거야. 낮에 피곤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가 2달 동안 그렇게 푹 쉬고 그랬으니까 이제 체력이 회복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몸은 바빴을지라도 정말 영적으로 약간 충전되질 못한 상태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삶이 단조롭지. 이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애 보고 살림하고 가르치고 끝. 애 보고 살림하고 가르치고 끝. 삶이 얼마나 단조로워. 그런 삶 속에서, 그러니까는 나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충전이 필요했는데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전 중에 가장 좋은 게 기도구나, 기도. 기도와 이게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이게 정말 정신적으로 나한테는 최고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정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침마다 영적인 나의 몸을 샤워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 건강을 위해서 막 헬스도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건강 전에 영혼이, 영적인 것이 산뜻해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다 멘탈 아니면 영혼, 영적인 거, 그게 완전히 충만하게 충족되었을 때 육체도 건강해지고 이런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혹시 낮잠이 온다, 낮에 급속도로 피곤하다, 이럴 때는 이게 단순히 뭐 나이를 먹고 갱년기가 오고 뭐 약간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한번 영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무 내 영혼에 이런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최고가 성경 읽고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만약에 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종교가 없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순수한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가,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주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오롯이 그냥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100번 쓰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시를 읽어도 좋고, 시를 읽어도 좋고, 아니면 순수 문학 뭐 이런 걸 읽어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듣기만 해도 좋은 그런 말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주면서 영적으로 뭔가 영양분을 채워주는 게, 그게 피로를 극복하는 길은 아닐까. 그리고 피로를 일단 그런 영적인 피로를 극복하면 육적인 건강은 따라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